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곳만 바라본 선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이뤄진 건 지난 4월 3구 헛스윙 삼진 아웃 704일 만에 선발로 등판. 공 3개 타자를 제압해간 홍상삼. 승리 투수가 되기 위해 아웃 카운트 1개만이 남은 상황. 그만 폭투가 이어집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승리는 놓쳤지만 오랜만에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홍상삼. 그는 경기 후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편안하게 타자랑 이제 상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 많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마음에 이게 엉어리가 좀 져 있었어요. 공황장애란 대체 어떤 병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심장이 빨리 뛰는데 너무너무 빨리 뛰어서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이. 되게 위험하다고 저 스스로 느꼈고 되게 상황이 위급했죠. 하다 못해 굿까지 해봤어요. 방에 부적도 붙여보고 한의학도 가보고 양의학도 가보고 갈 수 있는 병원 다 가보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감과 함께 다양한 육체적 고통, 즉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가장 강렬한 불안장애죠. 13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모르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13년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놓고 펼쳐진 준 플레이오프. 홍상삼이 구원 투수로 등판합니다. 볼 빠졌습니다. 자, 높게 와이드 피치 하하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빠집니다. 자, 계속된 믿기 힘든 실수. (1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지만 계속되는 폭투로 팀은 위기 상황. 결국 그렇게 마운드에서 물러납니다. 그게 처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합이 이제 지나고 플레이오프 때 LG랑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투수로 나갔는데 저희 팬 쪽에서는 이제 야유를 보내고 이제 LG 쪽에서는 환호를 하고. 사실 그해 홍상삼의 투구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지난 경기 보았던 폭투의 기억만이 남아있었죠. 이런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홍상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이없는 폭투의 연속.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공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선수 생활 중 가장 힘겨웠던 순간, 공황장애도 심해져 갔습니다. 불펜에 있는데 이제 팔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 와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두려웠다고 해야 되나. 나가서 내가 또 욕을 들으면 어떡하지, 또 못 던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갑자기 손에 땀이 많이 나고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자꾸 몸이 컨트롤이 잘 안 돼. 진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싶은데 막 움직여지질 않아요. 지난 6월 경기를 끝으로 다시 2군으로 내려온 홍상삼. 공황장애는 그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적으로 되게 힘든 약간 좀 병인 것 같아요. 공황장애를 앓기 전 그의 야구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누구보다 화려하게 야구 인생을 시작한 홍상삼. 대회 MVP를 차지하고 내년부터
두산에서 뛰게 될 홍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동료, 후배 선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공항대기를 뜻깊고 보람차게 잘 마무리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던 그는 프로 입단 이후에도 신인답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3구 공 3개, 세타자 삼진. 홍상삼이 오늘 경기를 세이브했습니다. 신인 때 상당히 잘했어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9승 정도 하고 거의 리그의 A급 정도의 불펜 투수를 했거든요. 상대 타선을 힘으로 압도하는 매력적인 구위, 정상급 투수로 평가받았죠. 그냥 언터처블이에요.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1군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게임에 갔을 때 어느 한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계기로 인해서 자기 볼을 못 던지니까. 팬들의 질타 또한 프로 선수라면 감내해야 하는 부분. 하지만 공황장애를 겪는 상황에선 쉽지 않습니다. 좀 눈치를 봐야 된다는 약간 좀 괜히 저를 욕하고 있는 것 같고 별 일도 아닌데 괜히 좀 신경 쓰이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괜히 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자꾸 시선이 저가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막 그냥 머리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은데 되게 멍해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이게 선뜻 움직여지지가 않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운드에 서면 시작되는 호흡곤란과 마비, 통증이 밀려왔지만 육체적 문제가 아닌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이었습니다. 보통 공황장애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육체적 통증이 동반되는 병이었죠. 육체의 고통인 공황발작이 동반되는 공황장애, 마음만큼 몸도 힘든 병입니다.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공황발작이 올 때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숨이 답답하고 숨이 찬 것 같고, 즉 그러니까 가짜 신호를 머리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산소가 정상적인데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는 상황에서 숨을 더 몰아쉬게 되면 오히려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죠. 소위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흔히들 나타나는 증상이 손발이 쩌릿쩌릿하거나 마비가 되거나 심지어는 마치 뒤틀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 박동수를 높여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없는 상태에선 다양한 신체 통증을 유발하는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때론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가 착각을 하는 이유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월드스타가 여기 오면 긴장을 아무 문제 없이 방송에 출연하던 중 느닷없이 나타난 돌발 행동. 공황장애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사고 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잠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근데 증상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숨 못 쉬고 막 심장이 이렇게 뛰고 내 눈에 내가 딱 봤을 때 병원 십자가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능력에 밖에 복을 먹으려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불안함들. 일명 연예인병이라 불렸던 공황장애. 하지만 더 이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겪고 연예인병이라고 불리는 공황장애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에서 공황장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공황장애 환자. 불안의 일상을 잠식당한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멈춰도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최선인지 자문하고 채찍질하는 삶. 그런데도 마음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또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또 이번엔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 먹는 걸 별로 그렇게 거부하더라고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 치료는 공황장애 치료에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늘 몸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그에겐 맞지 않았죠. 저는 약을 먹었었는데 처음에 이게 너무 약간 멍해진다 그래야 되나? 띵하고 그냥 이게 몸도 잘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일단 저는 운동선수니까 야구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약이 안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이제 그냥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사이 불안감은 점점 더 거대하게 자라났습니다.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상대가 꽤 강적이었던 거죠. 주로 많이 치료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공황장애는 하나는 약물 치료고요,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약만 먹다 보면 약에 좀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약을 먹었다고 해서 자신감까지 주지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회피하는 행동들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공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공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불안의 정도를 인지한 후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행동 치료. 그중 하나가 공황일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읽어가며 두려움에 맞설 준비를 하는 거죠. 아픈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기록을 해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경험했던 경험이나 감정이나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재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감정이 더해져서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들을 감정을 좀 털어내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다음번에는 이러한 증상을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 건지를 미리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홍상삼 선수도 공황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첫날. 내 마음이지만 그걸 꺼내본다는 건 어쩐지 쉽진 않네요. 다음 날은 2군 경기가 열렸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자, 홍상삼 주자 3루 그대로. 그래서인지 좀 긴장한 것 같죠. 많진 않지만 관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지는 건 마찬가지. 오늘 공 던지는데 되게 불안하고 많이 좀 답답한 느낌? 괜히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공을 던지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러냐? 오늘 야구장 왔는데 등 쪽에 담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운동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쉬고 난 다음날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드는데 지금보다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마음처럼 잘 따라와 주지 않는 몸 상태. 근데 많이 낯설어졌어요. 이제 하도 이제 2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야구를 좀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너무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1군에서 이제 던지려고 하면은 이제 코치님, 투수 코치님한테 이제 못 던지겠다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빠지려고 하고 계속 그랬었죠. 불안을 마주하고 극복하기보단 피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20년) (30년) 가까이 이 야구를 해왔는데 캐치볼 자체도 안 된다는 게 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상삼이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의연한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되게 좀 강하고 밝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동료들이 놀랄 만큼 홍상삼 선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롯데가 이제 견제하면은 마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견제 한 번 할 거 막 두세 번씩 하고 막 일부러. 그래서 그때는 막 장난치면서 되게 마운드에 있어도 막 즐겼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는 올해 팀과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9회 말 투아웃 상황.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극복해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며칠 후 그는 가장 어려운 상대 팬들을 만나러 갑니다. 홍상삼의 폭투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픈 손가락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오늘도 그의 공황장애 소식을 듣고 응원차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환호인지. 많이 놀랐나 봐요. 그때 보니까 뭐 팬들 자꾸 의식한다고 그러던데 팬들은 내 응원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잘 되는 마음에서 바라는 거지 팬들이 악의가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던 팬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몰랐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를 놀라게 한 고백. 그 인터뷰를 보는 순간 너무 공감이 돼서 몸을 울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작지만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저도 공황장애가 있어요. 제가 3년 됐어요, 공황장애가. 처음에는 제가 그 공황이 있다는 걸 숨겼어요.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좀 그런 거에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가 하나씩 지하철 타니까 되네? 그리고 터널 지나갈 때 지나다니까 되네?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씩 이겨내서 지금 제가 올해부터는 약도 안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겨냈거든요. 이겼는데 홍상 선수가 못 이길 거라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이고. 응원하는 팬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거는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여자 이렇게 유니폼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항상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많이 적고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보잖아요 선수들도. 근데 그거 보면은 항상 다 욕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또 좋은 계기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스스로 마음이 그래도 닫혀 있기보다는 또 더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고 다가가야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안 좋은 생각보다는 많이 좋은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나는 지금 힘든 것 같긴 한데 진짜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지? 결국은 내 마음이 어느 상태에 있고 어떤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감추는 것 자체가
불안을 자꾸 키우는 거가 되거든요. 오히려 오픈을 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는 게 불안을 치료하는데 시작점이 되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분들 중에 공황장애라고 오픈하신 분들 다 활동 잘 하시잖아요. 오히려 오픈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공황장애를 이겨낸다면 가장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건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승부는 9회 말부터 공황장애를 솔직하게 알리며 홍상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